KTX 특실은 군단장님이 타시지. 여자 장교가 뭔 특실이야? 꽉 막힌 겨울 오후 열차. 이 한마디에 칸 안공기가 쩍 갈라집니다. 특실 좌석에 앉아있던 여군 소령. 손은 무릎 위에서 꽉 모았는데 입술만 새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반대로 군복깃을 세운 남자 장군은 얼굴까지 붉어져 마치 이 칸 전체가 자기 사무실인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변 승객들 신문 펴던 손이 멈추고 휴대폰 화면만 슬쩍슬쩍 그 둘 사이를 오갈 뿐입니다. 그러던 그때 옆칸 문이 찰칵 열리면서 낯선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옵니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군복, 차가운 눈빛, 그리고 뒤따라오는 헌병의 발걸음 소리까지 또렷이 들려옵니다. 이 열차와 역 대합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서열, 뒤틀린 인연이 곧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 누군가의 남은 군 생활과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서울역 유리벽을 두드리던 아침, 박정호 군단장은 의전 차량에서 내려 KTX 승강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군복깃을 여미며 중얼거립니다. 옛날엔 무궁화 옷하고 TMO에서 밤새웠지 요즘 것들은 편해서 문제야. 50대 후반, 80년대 군사문화 속에서 청춘을 보낸 남자입니다. 부하들 앞에서는 군가한 소절만 불러도 웃음이 터지는 옛날 군대가 진짜 군대였다고 믿는 사람이죠. 휴대폰에는 딸 서윤의 카카오톡 알림이 줄줄이 쌓여 있지만 읽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제목만 봐도 여성 인권 셈이나 젠더 감수성 같은 단어가 보여서입니다. 박정호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 속으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는데. 승강장 바닥에는 새벽 청소가 끝난 흔적이 남아있고 멀리서 열차 도착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박정호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확히 7시 20분. 군인은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지키고 아랫사람에게는 엄하게 대하는 것. 그게 군인의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박정호의 뒤를 따르는 의전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군단장님, 오늘 회의 자료는 차 안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박정호는 짧게 답하고 다시 앞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는 승강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여행 가방을 끄는 가족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호도 그중 한 명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역 대합실 구석에서는 낡은 군용 가방을 옆에 두고 이지원 소령이 종이컵 커피를 쥔 채 출발 안내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강원도 외곽부대에서 버스 2번, 지하철 2번 갈아타고 겨우 도착한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날입니다. 지원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 번만 내 실력 보여주자.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이라서 불린 거라고. 지원의 손끝이 살짝 떨립니다.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을 꽉 깨뭅니다. 이 회의는 지원에게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야전에서 쌓아온 경력, 남자 동료들보다 2배는 더 노력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가방 속에서 회의 자료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밤새 준비한 발표문, 빨간 밑줄이 그어진 핵심 문장들, 메모로 가득한 여백. 이 자료 하나에 지원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비둘기들이 모여 있고 노점상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지원에게 오늘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자신의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여군이라서 배려받은 것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 생각에 지원은 다시 한번 자료를 펼쳐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읽습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준비밖에 없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서울역 특유의 어묵 국물 냄새, 붕어빵 노점에서 올라오는 김, 여행 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평범하면서도 묘하게 긴장된 오전이 흘러갑니다. 전광판에는 열차 출발 시간이 깜빡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두릅니다. 지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 마시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박정호는 여유롭게 걷고 지원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열차를 타지만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릅니다. 다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예감 같은 것이 떠돌고 있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평범한 아침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될 것 같은 기운 말입니다. 승강장 스피커에서 열차 도착 안내가 흘러나옵니다. 박정호는 의전 장교의 안내를 받으며 특실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원은 혼자 티켓을 확인하며 같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만 박정호의 눈에는 멀리서 군복을 입은 여성 장교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순간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여군이 특실을 타나? 그 생각이 스치지만 박정호는 곧 고개를 젓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입니다. 특실은 고위 장교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여군 소령 따위가 그곳에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는 곧 현실이 됩니다. 박정호는 특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의전 장교가 문을 열어주려 하지만 박정호는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내가 할게. 그는 스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실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 부드러운 조명, 넓은 좌석이 그를 맞이합니다. 박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공간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대우라고 여깁니다. 지원도 승강장에서 서둘러 걸어옵니다. 손에 든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특실 좌석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 티켓을 받았을 때 지원은 놀랐습니다. 소령 계급의 특실이라니.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방부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요. 지원은 그 의미를 새기며 특실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문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함으로, 하나는 설렘으로. 하지만 곧 그 두 감정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군단장님, 오늘은 KTX 특실로 모시겠습니다. 수송장교가 공손히 티켓을 건넵니다. 박정호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존심이 꿈틀거립니다. 최근 6본 인사소문, 군단 통폐합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에게 특실 좌석 하나가 아직 나는 건재하다는 상징처럼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호는 티켓을 받아들고 승강장을 천천히 걷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부하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면 그는 짧게 손을 들어 화답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순간들이니까요. 특실 출입구 앞까지 배웅하던 수송장교가 갑자기 머뭇거립니다.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표정입니다. 박정호는 그 기색을 알아챕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나? 오늘 특실에 여군 소령 한 분이 같이 타십니다. 회의 참석 때문에 그 한마디에 박정호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군 소령이 특실을 타다니 자기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소령 계급이면 아직 한참 배워야 할 시기인데 특실이라니. 박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여군 소령이 특실을 타? 일반실도 편하다더만. 수송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특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습니다. 박정호의 머릿속에는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군 생활 내내 군장 메고 새벽 첫 차를 타던 병사들, 막차에서 꾸벅꾸벅 졸던 부사관들. 특실이라는 건 언제나 별 2개 이상 달아야 가능했던 세계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질서였고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정호는 그 변화가 불편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때 승강장 반대편에서 이지원 소령이 서둘러 뛰어옵니다.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티켓을 내밀고 특실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군무를 바르게 고쳤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원은 특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정호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자기 좌석을 찾습니다. 티켓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자리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창가 자리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박정호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거기 창가 자리에는 이미 이지원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용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정갈이 접어둔 채 회의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원은 자료에 집중하느라 박정호가 다가온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중얼거립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이 부분은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박정호는 티켓을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 자기 자리가 맞습니다. 창가 좌석, 특실 2번 칸.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정호는 계급장을 확인합니다. 소령입니다. 그것도 여군입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 계급장이면 중령도 아닌데 소령이 특실이라. 작은 불편함이 자기 자리를 침범당한 느낌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령? 지원이 고개를 듭니다. 눈앞에 군단장 계급장이 보입니다. 지원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일어섭니다. 예, 군단장님. 자리 잘못 앉은 거지? 지원은 순간 당황합니다. 티켓을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 이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군단장이 저렇게 말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니, 제 좌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박정호는 코웃음을 칩니다. KTX 특실은 군단장님이 타시지 여자 장교가 뭔 특실이야. 순간 주변 승객들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신문을 보던 60대 남자는 안경 너머로 둘을 훔쳐보고 중년 여성 승객은 손을 멈춘 채 숨을 죽입니다. 특실 안의 조용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아까까지 흐르던 클래식 음악마저 멈춘 것 같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다. 또 이 말이네. 여자라서, 여군이라서. 지원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일로 기분이 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단장님, 지정석이라 제가 티켓에 나온 번호대로 조심스러운 변명은 끝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박정호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을 자릅니다. 여자 장교는 일반실 타도 된다. 군인을 군인답게 키우려면 편한 데만 앉혀서는 안 되는 거야. 자리 양보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집니다. 지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모아집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갑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뭅니다. 대답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지만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또 여자라서 감정적이라는 말을 들을 테니까요. 주변에서 속삭임이 번집니다. 저 사람 군단장이라고 했지? 여군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승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켭니다. 화면에는 군단장과 여군 소령이 마주 선 모습이 담깁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립니다. 이 장면을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만 결국 녹화를 시작합니다. 열차 안내 방송의 잔잔한 목소리 위로 특실 안의 공기가 점점 탁해집니다. 지원에게 이 특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낡은 군 문화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일상을 갈라놓을 줄 박정호는 아직 모릅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특실 문이 닫힙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 넓은 좌석, 세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분위기는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박정호는 여전히 이지원 앞에 서 있고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특실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일반실로 가겠습니다. 결국 지원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지원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러서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박정호는 승리를 선언하듯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지원이 비운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 풍경이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고 군복을 가지런히 정돈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자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원래 이렇게 조져야 군기가 서는 거지. 요즘 애들 너무 편해. 박정호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군 기강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어야 진짜 군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지원은 가방을 들고 특실문을 향해 걷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게가 느껴집니다. 가방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동정 어린 눈빛, 안타까워하는 표정, 그리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외면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적어도 당당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때 특실 뒤쪽에서 조용히 일어나던 중년 여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옵니다. 아이와 함께 탄 듯 옆 좌석에는 초등학생 모자가 놓여 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저 죄송한데요. 군인분들 다 존중하지만 저 소령님도 티켓 사서 탄 승객이잖아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가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어하는 세대지만 이 장면만큼은 눈을 감기 어려웠던 겁니다. 여성은 자신의 딸을 바라봅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성은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 장면을 아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박정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간인이 감히 군 내부 일에 끼어드나.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을 향해 돌아섭니다. 민간인께서는 군 내부 사정 모릅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워지고 칸 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입니다. 엄마, 무서워. 여성은 아이를 안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녹화 시작 아이콘을 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박정호가 여성에게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녹화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각도를 조정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가방 뒤에 휴대폰을 숨긴 채 녹화를 계속합니다. 지원은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신 때문에 저 여성까지 곤란해졌습니다. 지원은 여성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의 인사를 합니다.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열차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다음 역 정차 후 승무원과 열차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안내 방송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 예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원은 직감합니다. 이건 그냥 특실 자리 싸움으로 안 끝나겠구나. 박정호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경치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풍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군 소령의 떨리는 목소리, 중년 여성의 항해, 주변 승객들의 시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기를 바로 세운 것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지원은 일반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울면 진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군대에서 여자가 우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기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잠시 후 문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특실 문을 잡습니다. 단단한 구두 굽소리, 익숙한 군화 발걸음.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이 열차 안의 균형이 곧 바뀔 것 같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승객들은 문 쪽을 바라봅니다. 박정호도 고개를 돌립니다. 누가 오는 것일까? 그는 별 생각 없이 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질 것입니다. 열차는 계속 달리고 특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모두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특실 문이 열립니다. 군복 차림의 여성, 단정한 단발머리,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준장, 그 뒤로 헌병 둘이 따라 들어옵니다. 특실 안의 모든 승객이 동시에 시선을 그쪽으로 돌립니다. 평범한 열차 여행이 갑자기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군단장님, 잠시 역 대합실로 모시겠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최선영 준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합니다. 그녀는 박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차가운 눈빛만 있을 뿐입니다. 정책실장?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박정호는 속으로 씩 웃으려다가 헌병 팔의 뻣뻣함을 보며 웃음을 거둡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최선영을 따라 특실을 나섭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지원도 헌병의 안내를 받으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정호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지만 최선영의 표정을 보니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박정호는 입술을 꽉 다뭅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하고 일행은 플랫폼으로 내립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칩니다. 박정호는 군복깃을 여미며 최선영을 따라 걷습니다. 주변에는 일반 승객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이 광경을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군인들이 헌병에게 인솔되는 모습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대합실 한가운데 헌병이 둘러싼 공간. 방송 스피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붕어빵 냄새와 어묵 국물 냄새가 뒤섞여 올라옵니다. 80년대 TMO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군인들을 통제하는 입장이 아니라 통제당하는 입장입니다. 박정호는 이 역설이 불편합니다. 군단장님, 최선영이 정면에 서서 말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조금 전 열차에서 있었던 일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본부에도 보고됐고요. 박정호는 귀를 의심합니다. 영상? 누가 찍었단 말인가? 박정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합실 구석에는 아까 그 중년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여성은 박정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습니다. 박정호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봅니다. 부하 장군, 인사참모, 그리고 딸 서윤. 서윤의 메시지가 제일 위에 떠 있습니다. 아빠, 인터넷에 올라온 거 사실이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휴대폰을 꽉 쥡니다. 화면이 흔들립니다. 메시지를 읽고 싶지 않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딸의 메시지, 부하들의 연락, 인사참모의 전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 요즘 것들은 뭐만 하면 찍어. 하지만 변명은 목구멍 아래에서 막힙니다. 박정호는 최선영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박정호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느낍니다. 별 3개 단 군단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실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군단장님, 군복 입은 사람이 어디서든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특히 성에 관한 인식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어기셨습니다. 최선영의 말은 칼이 아니라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피하지 못하는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박정호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권위를 앞세워 남을 짓밟는 사람, 계급을 방패 삼아 부당함을 정당화하는 사람.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합실 한쪽에서는 이지원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원의 어깨가 살짝 떨립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안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세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박정호는 처음으로 군단장이라는 세 글자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을 맞습니다. 평생 그 계급장을 방패 삼아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 방패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알몸으로 서 있는 기분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 기분입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 오랜 세월 쌓아온 권위가 역대합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본인만 들을 수 있게 울립니다. 박정호는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소리가 울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누군가는 동정하고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영은 박정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군단장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박정호는 눈을 뜹니다. 최선영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눈빛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계급장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합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잠시 휴게실로 이동한 뒤 헌병들이 문 밖을 지킵니다. 안에는 박정호와 최선영 그리고 이지원만 앉아 있습니다. 종이컵 커피가 식어가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오갑니다. 휴게실은 작고 답답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십니다. 박정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내려다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지만 마실 생각이 없습니다. 최선영은 의자에 앉아 박정호를 바라봅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박정호는 불편해집니다. 차라리 꾸중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영은 말을 아낍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정호 장군님. 호칭이 군단장님이 아니라 장군님으로 바뀌자 박정호가 눈을 듭니다. 이상합니다.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전 기억나시죠? ROTC 동기 환송회 때 여군 처음 들어온다고 다들 여자가 군대를 어떻게 버티냐고 웃을 때 장군님도 뒤에서 같이 웃으셨죠. 꺼내지 말았으면 하는 장면이 정확히 콕 집혀 나옵니다. 박정호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허연 담배 연기 속 수십 명의 남자 장교들 사이에서 작고 마른 체구였던 여중이 하나, 최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막 임관했고 환송회에 초대받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 장교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어차피 몇 년 못 버티고 나갈 거야. 그리고 박정호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웃음에 맞서거나 아니면 같이 웃거나 둘 중 하나구나.
저는 맞서기로 했고 장군님은 같이 웃으셨죠. 최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박정호의 가슴을 찌릅니다. 칼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박정호는 말이 막혀 고개만 떨굽니다. 변명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이지원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떨리지 않습니다. 군단장님, 저도 처음 부대 갔을 때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여군은 행정만 해라, 여군은 야전 못 버틴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했습니다. 오늘 특실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작은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방 안을 메웁니다. 박정호는 지원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봅니다. 아까는 그저 여군 소령으로만 봤는데 지금은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야전에서 버텨온 사람,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해야 했던 사람, 오늘 하루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상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특실에 앉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이 오셨을 때 그 행복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여군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장이 있어도 결국 여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구나.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울먹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최선영이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장군님 세대가 나쁘기만 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절 나라 지키느라 진짜 힘드셨죠. 다만 그때 통하던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장군님이 세상 속에 멈춰 서 계신 겁니다. 박정호는 최선영의 말을 곱씹습니다. 세상 속에 멈춰 서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자신이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휴게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박정호 머릿속에는 딸 서윤의 어린 시절이 스쳐갑니다. 체육대회에서 아빠 대신 엄마만 와서 울던 날. 친구들은 다 아빠가 왔는데 서윤만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호는 그날 부대에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사적인 일로 부대를 비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전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하겠다고 선언하던 모습. 서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대신 시민단체를 선택했습니다. 박정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아빠, 세상에는 아빠가 모르는 차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바꾸고 싶어요. 박정호는 그때도 비웃었습니다. 너도 결국 여자들 편만 들겠다는 거냐? 그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서윤은 편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늦었구만. 그의 한숨 섞인 한마디가 이 방의 공기를 조금 바꿉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진짜 후회의 소리입니다. 최선영과 지원은 박정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울지는 않지만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최선영을 바라보고 지원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미안하오. 진심으로. 짧은 사과이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짜 사과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선영도 작게 미소 짓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고 헌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습니다. 최선영에게 건네며 작게 속삭입니다. 최선영은 화면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박정호를 향해 태블릿을 돌립니다. 군단장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특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호가 이지원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말하는 장면, 중년 여성이 항의하자 차갑게 대응하는 장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박정호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KTX 특실은 군단장님이 타시지 여자 장교가 뭔 특실이야.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박정호는 눈을 감습니다. 듣고 싶지 않지만 소리는 계속 흘러나옵니다. 댓글을 읽습니다. 저게 군인이냐? 여군한테 왜 저러는 거야? 계급장 떼면 뭐가 남을까?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박정호는 태블릿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언론사 몇 곳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군단장님,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최선영의 말이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박정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최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용히 사과문을 내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 둘째,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진짜 변화를 약속하는 것. 박정호는 두 선택지를 저울질합니다. 첫 번째는 쉽습니다.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아까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많이 늦었구만.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두 번째로 하겠소. 박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만 결심은 확고합니다. 최선영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니까요. 하지만 박정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소. 이제 와서 숨는 건 군인답지 않은 것 같소.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역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호도 곧 그들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지원은 조용히 박정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뒷모습이 아까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권위적인 군단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군단장님,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박정호가 돌아봅니다.
저는 군단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말에 박정우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자신은 80년대에 멈춰 있었고 세상은 2025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맙소, 소령. 그 말이 위로가 되는군. 박정우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이해가 생깁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시작입니다. 최선영은 헌병에게 지시합니다. 대합실에 간이 무대를 준비하세요. 기자들에게도 연락하고요. 헌병이 격려하고 나갑니다. 최선영은 박정우를 바라봅니다. 군단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박정우는 군복을 가지런히 정돈합니다. 거울을 보며 계급장을 확인합니다. 별 3개. 그 별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책임의 무게, 잘못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소령, 같이 가주겠소? 박정우가 지원에게 묻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함께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휴게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어 대합실로 향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박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박정우는 주먹을 꽉 쥡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씁니다. 대합실 입구가 보입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기자들도 도착한 모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박정우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문을 밉니다. 대합실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승객들, 기자들, 군 관계자들 모두가 박정우를 바라봅니다. 시선이 쏟아집니다. 박정우는 그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연단이 보입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정우는 연단 앞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여러분, 박정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대합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박정우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역 대합실 한가운데 작은 연단이 마련됩니다. 마이크와 간이 방송 장비가 설치되고 헌병들이 주변을 정리합니다. 이미 SNS에는 KTX 특실 군단장 갑질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언론사 기자까지 한두 명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연단 앞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든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순식간에 대합실은 작은 기자회견장으로 변합니다. 군단장님, 공식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최선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손에는 준비된 원고가 들려 있습니다. 대본처럼만 읽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택은 장군님 몫입니다. 박정우는 손에 쥔 A4 용지를 내려다봅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 숨이 하얗게 나옵니다. 대합실 스피커에서는 80에서 90년대에 유행하던 발라드가 살짝 흘러나옵니다. 그 시절 그는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야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 안에 여군도 딸도 중년 여성 승객도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박정우는 원고를 읽어봅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안전한 문장들입니다. 이대로 읽으면 큰 파장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준장, 그가 입을 엽니다. 최선영이 고개를 듭니다. 이 연설 내가 직접 하게 해주게. 군단장 이름으로. 최선영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원고 없이 직접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더 큰 논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영은 박정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을 믿겠습니다. 박정호는 원고를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연단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크 앞에 섭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휴대폰 카메라들, 기자들, 그리고 특실에서 나섰던 그 중년 여성과 조금 뒤에 서 있는 이지원 소령, 정면에서 그를 바라보는 최선영 준장.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습니다. 박정호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엽니다. 오늘 저는 군복을 입은 채로 군인의 예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문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살짝 접어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여군을, 여성 군인을 진짜 동료로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여자라서 그렇다고 했고, 잘하면 여자치고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대합실이 조용해집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계속 말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여군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행정 업무만 맡았습니다. 야전은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40년 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오늘 특실한 좌석 때문에 제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별 3개 단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씁니다. 옛날식 군기를 핑계 삼아서 사람을 깔아뭉개는 버릇. 그게 제 안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꾸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박정호는 연단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중년 여성이 아이를 안고 서 있습니다. 여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 장병에게 사과합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지원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별 3개 단 군단장이 소령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립니다. 이지원은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군단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들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또 제 딸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틀렸다고 말해주던 아이에게. 이 말에 최선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풀립니다. 박정호는 계속 말합니다. 제 딸은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합니다. 몇 년 전 그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편한 길을 버리고 힘든 길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가 모르는 차별이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늘 제가 그 차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싸우려 했던 바로 그 차별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왜 딸이 그 길을 선택했는지. 대합실 구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늘어나 결국 대합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찹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박수가 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격려입니다. 군단장의 고개가 깊게 숙여진 순간 이역 대합실은 작은 전장이 됩니다. 과거의 군 문화와 현재의 인식, 권위와 존엄, 부끄러움과 용기가 부딪히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박정호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패배를 선택합니다. 며칠 뒤 군단 사령부 강당,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앞줄에는 중년 장교들, 뒷줄에는 젊은 중위와 소위들이 앉아 있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앞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강단에는 이지원 소령이 서서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화면에는 함께 만드는 평등한 군대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진심 어린 박수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할 때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은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누구일까? 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박정호 군단장이 들어옵니다. 군복은 여전히 단정하지만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해 보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 1번 수강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웃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입니다. 장내에 조용한 웃음이 번집니다.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군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배우는 기분입니다. 장내에 다시 웃음이 번집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따뜻합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묘하게 안도 섞인 웃음입니다. 사람들은 박정호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저는 여군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여군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료입니다. 박정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봅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경청하는 눈빛입니다. 오늘부터는 같이 싸워야 할 동료로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 군 생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뒤쪽에서 한 병사가 작은 박수를 시작합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강당 전체를 채웁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따뜻한 소리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갑니다. 박정호는 강단 앞에 서서 몇몇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여중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군단장님, 오늘 말씀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박정호는 미소 짓습니다. 고맙소.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소. 여중이는 경례하고 물러납니다. 박정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저 장교를 보며 여자가 군대를 제대로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는 성별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박정호는 조심스레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됩니다. 아빠,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립니다. 박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서윤아. 응, 아빠. 무슨 일이야? 박정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과해야 할까? 안부를 물어야 할까? 하지만 서윤이 먼저 말합니다. 아빠 뉴스 봤어. 솔직히 화도 났는데 마지막 연설은 좀 멋있더라. 전화기 너머의 웃음에 박정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딸이 웃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일입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게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일 이제 이해한다. 아빠. 서윤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괜찮아, 아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빠, 나 자랑스러워. 박정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립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아빠도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통합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며칠 뒤 박정우는 일부러 일반실 KTX를 탑니다. 더 이상 특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은편 좌석에는 새로 임관한 듯한 여중이가 앉아 있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리다 버벅댑니다. 가방이 무거운지 힘들어합니다. 박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도와줍니다. 장비 무겁지? 그래도 이런 거 하려고 군인 된 거지?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습니다. 그저 동료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만 있습니다. 여중이는 놀란 표정으로 박정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박정우는 자리에 앉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들판을 덮고 나무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립니다. 평범한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박정우는 그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한 한 사람의 마음이 과연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특실이 또 다른 대합실이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서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일반실 탔다. 나쁘지 않더라. 잠시 후 서윤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아빠 멋져. 사랑해. 박정우는 미소 짓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열차는 계속 달리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박정우도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은편 여중이가 회의 자료를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박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동료로 봅니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봅니다.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창밖의 풍경은 계속 바뀌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박정우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들판에 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박정호에게도, 이지원에게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